이야기가 도둑을 쫓은 이야기. 진주시 대곡면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외딴 산골에 자식도 없이 사는 나이든 부부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심심하여 두 내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할멈이 장롱에 감춰둔 무명배 한 피를 꺼내주며 영감들의 시장에 가서 배를 팔아 이박을 사오라 했습니다. 시장에 간 영감은 배를 판 돈으로 이야기를 사긴 사야겠는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기웃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정자나무 그늘에 앉은 점잖은 노인을 보았습니다. 영감님, 이박 하나 파이소. 노인은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하도 빚쟁이처럼 송아를 부리니 특별히 생각나는 이야기가 없었던 차에 마침 덜판에 황새 한 마리가 휙 날아드는 것이 눈에 들어 혼자 소리로 말했습니다. 휙 날아든다. 징검징검 걸어 들어온다. 지우시 넘어다 본다. 퍽 찍고 달리네. 그대로 따라 흉내낸 영감은 노인에게 돈을 디밀고 이 네 마디 이박을 외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사온 이박을 해달라고 졸라대는 할멈과 마주 앉아 열심히 복습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도둑이 담을 넘어와 내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들켰구나 하고 오금이 저려 반쯤 떼어낸 소철 내동댕이 치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이바구 수필가 강민아의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이바구 강민아. 사는 것들은 저마다 사연을 몸에 새긴다. 얼굴에 주름으로 무늬를 새긴 바람으로 성글고 쏘문 나이테로 우는 바람꽃에 절절한 몸짓으로 낮은 지적임으로 자신들을 도들새김한다. 페르시아 왕을 녹여낸 세라자도 내 귀를 간지리며 유혹한다. 어린 시절이었다. 식구들이 두레상에 빙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숟가락 9이 저마다 양념친 이야기를 펐다. 한 귀로 듣던 밥풀은 애교 좀 찍고 귀를 세우다 떨어진 김치국물은 붉은 꽃을 피웠다. 6.25 때 묻힌 불발탄을 신고해 상을 받은 오빠 목소리는 우렁차다. 버버리 동양아치가 말구루마에 치여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상에 올라온다. 어허, 입에 밥을 넣고 말하면 복 달아난다. 아버지가 호통 한 말씀 하셨다. 방학이면 시골 외할머니 댁으로 갔다. 낮이면 이 삽작 저 다장마당에서 뛰어놀았다. 짧은 겨울 해가 기울면 발끝에 걸린 사연들이 둘둘 감겨왔다. 밤이면 누룽지 같은 구수한 할머니 냄새가 배인 아래채로 살금살금 내려갔다. 벽장엔 언제나 꿀단지도 있었다.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알랑거렸다. 그러면 빨간 이야기 줌치가 할머니 치마폭에서 펼쳐졌다. 이박으로 너무 좋아 뭐 시집 못 간대. 구수한 할머니의 목소리를 타고 옛날 옛적 호이 호랭이가 담배 묵던 시절에 내 궁둥이 다독이면 나는 졸던 눈을 비비며 귀를 쫑긋거렸다. 그쯤이면 할머니가 화로제불에 묻어놓은 고구마가 노랑노랑 익었다. 할머니, 어제 무슨 꿈을 꿨는데 죽담 밑에 흰둥이가 내 배신을 물고 가다가 갑자기 선녀로 변하더만. 두레박 타고 하늘로 올라가던데 와 그랬고? 그러다 앞마당 감나무가 발을 슉 빼더니 외눈박이 도깨비가 되어 쿵쿵쿵 내를 또 저는 기라. 그래가 내가 산토끼가 되어갖고 막 할머니 방으로 날아왔다 아이가. 놀랬대. 아이고 우리 토끼가 얼마나 시겁했을꼬. 네가 이박옥군이 될란갑다. 윗대 어른 중 제놈의 아무실에 정기수였던 아재가 살고 있었더란다. 그 아재가 사스삼경 제자 백과수도 읽고 공맹도 익혔더란다. 그런디 집안이 당쟁에 휘둘려서 몰락하는 바람에 과거도 볼 수 없게 되었더라네. 그래도 웃자노. 입은 먹어야 사는 기라. 배운 게 그리고 읽은 게 책이라 달리 방도가 없었더란다. 하루는 책을 짊어지고 이바구를 팔러 갔더란다. 저작거리 포구나무 밑에 포장을 치긴 했다만 하루 점두룩 입이 떨어지지 않아 멀거이 앉았다만 오고 또 앉았다만 오고 날만 보냈더라네. 그 아재가 얼마나 연습을 했을란고. 사흘, 보름, 한 달이 지나 종로 장마당에 나섰더란다. 전을 펴고 자리를 잡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더라네. 헛기침을 하며 목청을 다듬어 넓은에 박 터졌네. 이바구를 술술 풀어내렸더란다. 얼씨구나 왔구나 와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겠다. 옳으니 요것이 박씨로구나. 제비다리 고쳐주어 물여다 준 박씨를 울밑에 심었겠다. 둥근박이 주렁주렁 열렸겠다. 집채만한 박덩이를 보면서 넓은 마누라가 하는 말이. 아재 목소리가 커졌겠다. 이야기에 빠져있던 구경꾼들이 그 목청에 놀라 눈이 둥그레졌겠다. 아이고 저 박을 다서 뭘 할꼬. 집을 살까? 눈을 살까? 비단을 살까? 놀이 갈까? 욕심이 목구멍까지 찬 놀부 마누라 소리를 흉내내니 호쾌한 웃음소리가 장마당에 질펀했겠다. 설건설건 실건실건 톱질하세 톱질하세 어기영차 당기어라 검은보와 쏟아져라. 구경꾼들이 어깨 힘을 주고 톱을 밀고 당겨켜는 신용을 하였겠다. 커다란 박이 펑 터지면서 쩍쩍쩍쩍 갈라지는데 순간 이야기를 멈췄겠다. 모두 침을 꼴깍 삼키며 커다란 박에서 무엇이 나올지 아재 입만 바라보았겠다. 어흠 하며 숨을 고르고 입을 꾹 닫고 사방을 두리번거렸겠다. 그 박 속에서 대체 뭐이 났단 말이오? 딴전을 피우자 여기저기서 다투어 놓은 엽전들이 서탁 위로 쨍그랑거리고 속을 태운 구경꾼들의 마음을 읽어내었겠다.
다시 목청을 가다듬었겠다. 그래, 뭐가 나왔으면 좋겠소, 생원? 자, 놀분에 박이 터졌는데 그 속에서 어느 해인가 아재가 하늘길로 옥황상제를 만나러 간 떡거머리 총각 이박으로 손님길을 유혹했다는구나. 한 노인이 모든 만물에 그 집이 그 집이라. 그대는 세상에 하나뿐인 이바구 집을 찾았소? 그 한마디에 아재는 자리를 걷어치우고 그 이바구 집을 찾아 나섰다고 했는데 감나무 위 까치도 사연을 물어오고 굴러댕기는 가랑잎도 소문을 굴러오건만 그 아재는 여직 돌아오지 못했더란다. 세상에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수없이 뿌려진 이 말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염조알처럼 가느다란 새끼줄에 둥글둥글 붙어 있을까? 아메바처럼 변하는 살아있는 단세포 생물일까? 대밭에 서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 질렀던 복두장이 방랑하는 별처럼 정기수 아재 서책에서 할아버지 바지개 모서리로 삽살이 콧등으로 동네 포구나무에 부는 바람 따라 삽작 언저리에 물길로 온 처녀 댕기 끝에부터 긴 시간 돌고 돌아 지금 내 방 창가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내 몸에 거려본 비단잉어 한 마리. 바람과 빛, 달과 구름. 어느 날 어느 곳에서 피어나는 이바구는 그냥 그대로 하나뿐인 꽃이다. 감고도 돌아 가슴에 마주 흐르는 물이다. 시간은 영원으로 가고 이바구는 사람 따라 흐른다.